네, 이번 시간에는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재무제표라고 해서 우리가 기업의 경영 성과나 어떤 재무 상태 등을 보고하는 보고서라고 배웠고요. 그러한 재무제표는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교재 16페이지에 재무상태표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자, 2가지예요. 첫 번째가 일정 시점이라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재무 상태라는 거. 자, 이 2가지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낯이 익는 그림이죠. 여러분들 첫 시간에 우리가 회계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그 그림과는 조금은 달라요. 자, 어떤 게 다르냐면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본 거는 우리가 차변에는 자산 그리고 자산 밑에 비용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채가 있었고 자본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밑에 수익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림은 비용과 수익이 잘라진 그 위에 3가지 우리가 요소만 보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게 바로 이게 곧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즉 우리는 재무상태표를 왜 이렇게 만드냐? 자, 우리가 회계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자, 회사의 자산, 그리고 회사의 부채, 회사가 지금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지, 자, 그리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우리 순수한 우리 회사의 몫은 얼마인지, 즉 자본은 얼마인지 이렇게 3가지 요소를 나타내는 표가 재무상태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제가 2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가 일정 시점이었고, 자, 즉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물어볼 때 친구야 너 지금 현재 돈 얼마 있어? 아니면 너 작년 말에 돈 얼마 있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뭐 예를 들어서 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돈 얼마 있었어? 라고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조금 더 어색하죠? 그래서 이러한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거는 특정한 시점 개념이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 상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우리 자산 그리고 빚 이러한 상태들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표만 알면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자산이라고 나와 있는 이런 등식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바로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보시면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이렇게 등식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런 등식을 따로 외울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이 그림을 알고 있다. 자, 이 그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차변에는 자산이 이렇게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자, 이러한 자산의 합계와 부채랑 그리고 자본을 이렇게 더한 이 합계가 크기가 같죠. 자, 이렇게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는 등식이 자동적으로 우리는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무상태표로 하는 거를 어떤 것인지 봤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정 시점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2월 31일 즉 회계 기간 말이죠. 12월 31일을 보통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볼 때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보시면 재무상태표 등식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고 66회 기출문제고요. 자, 보기를 한번 보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수식들이 나와 있는데 자, 간단하죠. 우리 방금 봤던 재무상태표 등식은 우리가 그림만 떠올리면 된다.
자, 즉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이 있고 대변에는 부채랑 자본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의 합계는 서로 같다라는 것이 바로 재무상태표의 등식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차변의 자산 그리고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을 각각 하나씩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17페이지 봐주시고요. 자, 일단 우리가 차변에 있는 애 한 명 있었죠. 자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자산의 정의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예상되는 잠재력이라고 굉장히 조금 모호한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그냥 자산이라고 하면 느낌이 오시죠? 그냥 우리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뭐 어떤 권리라든지 우리 회사의 뭐 물건들 그런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현금, 우리 회사가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자, 그리고 또 상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러한 자산을 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 자, 즉 땅이죠. 말 그대로 땅. 그리고 또는 건물, 아니면 우리 회사가 통장으로 갖고 있는 예금, 또는 외상매출금, 뭐 대여금 등등등 있는데 자,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개정 과목이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따가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산이라고 부르는구나 라고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산의 정의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 이런 한 것들을 읽고 이제 이게 자산의 정의다라고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현금 그리고 뭐 보통 예금 여러 가지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이러한 개정 과목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현금도 우리 회사의 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현금은 말 그대로 돈이에요, 돈.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친구야,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회사에서 회계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는 돈이라는 단어 대신에 현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랑 회계적인 용어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자, 현금은 지폐, 동전, 그리고 수표까지 수표 뭐 여러 가지 수표가 있죠. 자기압 수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가 현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보통 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도 은행 가서 이렇게 통장에 저금 많이 하시죠? 그렇게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러한 예금들을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하는데 회사에서도 똑같은 개념으로 쓰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다음 당좌예금. 자, 이런 당좌예금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이 당좌예금을 사용한 회계 처리를 묻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이라는 건 무엇이냐? 자, 일단 보시면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돈을 인출하기 위해 가입한 예금이라고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회사가 있는 내가 지금 사장님인데 내가 다른 회사와 어떤 거래를 하기 위해서 거래를 했습니다. 거래를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그 회사에 물건을 사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뭐 1,000만 원어치 우리가 팔기 위해서 거래처에서 1,000만 원어치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거래처에 1,000만 원을 지급을 해야겠죠. 자, 이럴 때 우리가 1,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거래처에 이렇게 현금으로 이렇게 가방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거래처에 가면 어떻겠어요? 조금 불안하겠죠. 조금 뭐 분실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불안한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불편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쓸 거냐면 은행에 가서 우리가 당좌예금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금을 만들면 이 예금에서 우리가
우리 그냥 일반적인 통장 같이 이렇게 통장에 나와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5천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자, 5천만 원을 입금을 하고, 자, 이런 5천만 원을 이렇게 통장에 넣어 놓으면 우리가 다른 회사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지급할 일이 있을 때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자, 여기에 연계된 수표를 발행을 해요. 수표를 자,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어떤 거래처한테 1,000만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발행을 해서 수표를 거래처에 건네줍니다. 자, 그러면 그 거래처가 이 수표를 가지고 은행에 가요. 은행에 가서 이 수표를 은행에 제시를 하면 그 은행에서 1,000만 원을 거래처한테 지급을 하고, 그 1,000만 원은 곧 우리 회사 이 통장 있죠? 우리가 5천만 원 넣어놨던 이 통장에서 1,000만 원이 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스템이 바로 당좌예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당좌 수표라는 거는 우리가 거래처에 이렇게 건네줬던 그 수표를 말하고요. 자, 이거를 발행하기 위해서 자, 돈을 인출하기 위해서 가입한 예금을 우리가 당좌예금이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상품 있고, 자, 그 다음 밑에 제품이라고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차이가 뭐냐. 자, 이 두 가지는 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자, 어떤 목적? 판매를 위한 목적. 자,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은 모두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이 공통점인데요. 자, 그러면 차이점은 무엇이냐? 자, 상품은 우리가 사와서 파는 거. 우리가 다른 거래처에서 조금 싸게 사서 그거를 조금 비싸게 파는 그런 것들. 즉, 우리가 구입한 그런 물건을 상품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품이라는 건 뭐겠어요? 우리 회사가 직접 제조한 물품.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러한 책상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제작해서 그거를 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제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조한 물건,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있고, 자, 목적 자체는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에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주시고요. 우리가 전산회계 2급에서는 제품은 다루지 않고요. 상기업을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이라는 회계 처리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거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비품이라고 되어 있죠. 자, 비품 보시면 자, 사용 목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상품이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했는데, 자, 우리 회사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라고 했을 때는 비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똑같은 책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우리가 회사가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회사 사무실에서 사용하려고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판매를 목적했으면 상품 또는 제품, 그리고 우리 회사가 직접 사용을 할 거다라는 사용 목적이라면 비품,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점, 즉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을 이렇게 분류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소모품이라고 있죠. 자, 소모품은 말 그대로 약간 소모적인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분필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소모품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회사에서 어떤 프린트를 할 때 뭐 용지 같은 거, 또는 잉크, 아니면은 뭐 펜이나 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용할 목적,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용할 목적이고요. 그리고 사무용품 등을 우리는 소모품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자산들을 보고 있고요. 자, 다음 보시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첫 번째,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것도 우리 회사의 자산 중에 하나예요. 자, 외상매출금이라는 건 뭐냐면,
자,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외상이라는 말 여러분들 아시죠? 나 어디서 외상했어? 라는 그런 외상이라는 말 아시죠? 자, 외상으로 매출을 한 돈이다.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상품 또는 제품,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팔았어요. 자, 이렇게 팔았는데 이렇게 팔 때 우리가 지금 바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돈 나중에 줄게요 라고 거래처에서 말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외상으로 상품을 판매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품 대금에 대해서 거래처한테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죠. 즉 우리 회사의 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우리는 외상 매출금을 자산의 하나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받을 어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받을 어음은 뭐냐면 똑같아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외상으로 지금 당장 돈 받지 않고 돈 나중에 주세요라고 해서 물건 판매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돈 받을 권리를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는데, 자, 이 외상 매출금은 그냥 말로만 돈 나중에 주세요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라고 처리를 하고요. 자, 반면 우리가 말로만 하기엔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이에다가 몇 월 며칠까지 어떤 거래처는 우리한테 얼마를 주세요 라고 이렇게 종이로 어음으로 이렇게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거래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받을 어음이라고 처리를 합니다. 즉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적어놓은 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러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그냥 말로만 다음해 주세요. 그리고 받을 어음은 구체적으로 종이에 써서 그거 우리가 나중에 받을 권리다라고 이렇게 어음의 형태로 갖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받을 어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두 가지는 비슷하죠. 자, 비슷하죠. 우리 회사의 매출에 따른 그러한 권리라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매출 채권, 이렇게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는 매출 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 얼마예요? 라고 이렇게 문제에 나와요. 기출문제 보시면 자, 이 회사의 매출 채권은 얼마인가? 라고 문제를 나오는데, 자, 거기서 이렇게 나와요. 보기에 외상 매출금은 얼마고 받을 어음은 얼마고 또는 다른 이러한 계정 과목은 얼마다 라고 이렇게 나와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합계액이 바로 우리 회사의 매출 채권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그런 기출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이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미수금 볼게요. 미수금은 자, 상품이나 제품 이외, 자, 여기서 포인트는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고 그 이외에 자산을 외상으로 처분한 경우 그 돈에 대해서 받을 권리를 우리가 미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던 매출채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매출채권은 상품이나 제품 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매출채권이지만 반면에 상품이나 제품이 아니고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던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비품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하고 처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돈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밑에 보시면 단기 대여금이라고 있죠. 자, 우리가 회계에서 단기라는 그러한 말이 나왔다라고 하면 무조건 1년 이내라고 보시면 돼요. 1년 이내. 1년 이내를 회계에서는 단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대여금이라는 얘기는 뭐냐? 우리 회사가 빌려준 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면 그거를 언젠가 갚아야 되는 상대방에서는 의무가 있고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빌려준 돈도 우리 회사의 자산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고요. 자, 1년 이내에 회수하기로 하고 자, 빌려준 돈을 우리는 단기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년이 넘어서 갚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단기가 아니고 장기. 장기라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선급금이라고 있죠. 선급금은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말 자체가 우리 개정 과목이라는 게 거의 99% 한자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지만 반면에 하나씩 보면은 이게 어떤 뜻인지 조금 감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시면 선이라는 건 뭐냐면 자, 먼저라는 뜻이죠. 그래서 한자로 먼저라는 뜻을 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급이라는 거는 지급하다라고 했을 때 급자예요. 그래서 자, 말 그대로 먼저 지급한 돈을 우리는 선급금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럼 먼저 지급한 돈이라는 게 어떤 얘기냐? 자, 우리가 어떠한 거래를 할 때, 거래를 하기 전에 계약이라는 걸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할 때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급한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계약금 자체가 우리가 지금 계약금을 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물건을 받기 전에 우리가 돈을 지급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의 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거래를 했을 때 그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만 우리가 돈을 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라는 거는 우리 회사의 자산이다. 그래서 먼저 지급한 돈, 이거는 선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토지는 우리가 그냥 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일상생활에서는 땅이다 라고 표현을 하지만 회계에서는 토지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서 회사 보유의 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건물은 말 그대로 건물. 자, 그리고 자, 기계장치는 자, 우리 회사가 어떤 제조를 해서 그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다라고 했을 때 자, 제품 생산을 위해서 구입한 장치, 공장에 가보시면 기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계장치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그 다음 차량 운반구라는 거예요. 자, 차량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차예요. 자가용 같은 거. 그래서 우리가 그냥 차량이라고 회계에서 쓰진 않고 차량 운반구라고 해서 자, 바퀴 달린 건 다 차량 운반구라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보시면 승용차 또는 트럭, 자, 이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토바이 이런 것들도 다 차량 운반구라는 개정 과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산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과목을 봤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개정 과목을 정말 수많은 개정 과목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다 암기를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렇게 자산 중에 현금은 지폐와 동정이고 외상매출금 이런 것들을 다 외울 수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런 개정 과목을 이용해서 분계를 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한 연습들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게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모든 걸 외우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산을 봤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대변에 있는 거, 대변에 뭐가 있었죠? 부채랑 자본이 있었죠. 그거 중에서 우리가 부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회사가 진 빚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의 자체를 보시면 우리 회사가 미래에 갚아야 될 그러한 채무 또는 의무 그리고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우리 회사가 진 빚이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채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보시면 첫 번째, 자, 외상 매입금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봤던 자산에서 좀 비슷한 애가 있었어요. 우리가 자산에서 뭐가 있었죠? 외상 매출금이 있었죠. 자, 외상 매출금은 우리가 방금 봤던 자산 중에 하나였고 지금 우리 부채 보고 있는데 외상 매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자, 외상 매입금은 우리가 외상으로 어떤 거를 매입하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을 때 외상 매입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시면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산 경우 지급을 해야겠죠. 그 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매입 대금, 즉 우리 회사가 진 빚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거를 외상 매입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자, 그 밑에 보시면 지급엄이라고 있죠. 자, 이것도 반대되는 개념이 뭘까요? 우리가 방금 자산에서 봤던, 자, 받을 어음, 이게 반대되는 개념이겠죠. 자, 지급엄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어음으로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지급어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지금 외상매입금이랑 지급어음 이 두 가지가 자, 이렇게 묶어서 우리 회사가 어떠한 것들을 구입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 마찬가지로 외상매입금은 그냥 말로만 다음에 줄게요 라고 한 거고, 지급어음은 어음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 매입 채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것들은 뭐라고 했었죠? 이것들은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자, 이 두 가지는 묶어서 매입 채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두 가지가 가장 부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부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미지급금이라고 있어요. 자, 미지급금은 자, 뭐랑 반대되는 개념이다? 미수금이랑 반대되는 개념이다. 즉, 상품이나 원재료 이외의 물품이죠. 즉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용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러한 비품들, 그런 것들을 처분했을 때, 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죠. 이번에 반대 개념이니까 이거를 외상으로 구입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다 라고 해서 미지급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선 포인트는 마찬가지로 상품이나 원재료 외의 물품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단기 차입금이죠. 자, 단기라는 거는 1년 이하고, 그리고 차입금이라는 거는 뭐랑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대여금이랑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방금 봤던 대여금은 우리 회사가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했고, 차입금은 반대로 뭐겠어요? 우리 회사가 빌린 돈이에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거는 자, 1년 이내에 갚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빌려온 돈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회사의 부채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 선수금. 선수금은 자, 상품이나 상품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미리 받은 계약금이에요. 자, 계약금 우리 아까 전에 봤죠. 우리가 계약금을 지급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로 했었죠? 먼저 지급한 돈이다 라고 해서 선급금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거랑 반대로 우리 회사가 계약금을 받은 경우, 그런 거는 먼저 받았다, 아직 거래가 있기도 전에 계약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받았다 라고 해서 선수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도 우리 회사의 부채 중에 하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중에 첫 번째 자산 봤었고, 두 번째 부채 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본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정의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자본의 정의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 등식만 알면 이게 바로 곧 정의예요. 뭐냐?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다. 그냥 이 등식이에요. 자, 정의 똑같죠?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자녀 지분. 이게 바로 자본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 식을 또 따로 외워야 되냐? 아니죠. 우리 이 식 이미 아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초반에 자, 자산은 자,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등식이 있었죠. 자, 그거랑 자리만 바꾼 거죠.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등식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종류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자산이나 부채는 계정 과목 종류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자본은 간단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자본금이라는 거예요. 자본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지금 어떤 사업을 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본금이라는 거죠. 자, 미천이라는 거예요. 미천. 자, 미천. 그래서 회사의 주주가 주식회사를 만약에 가정한다 했을 때 주주가 우리가 자본금을 출자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하고, 자, 이익잉여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아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자, 우리 전산회계 2급은 이익잉여금까지는 나가지 않고 자, 자본금에서 우리가 시험이 출제되기 때문에 자, 이익잉여금은 그냥 순이익의 합계액이다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다음 중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보시면 첫 번째 미수금이라고 있죠. 자, 미수금은 뭐예요? 자,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 아직 받지 않은 돈이죠. 아직 받지 않은 돈. 자, 그러면 우리가 아직 돈 받지 않은 거니까 우리 회사의 자산이라는 거고. 자, 미지급금이라는 거는 미수금이랑 반대되는 계정이죠. 아직 지급하지 않은 돈이라고 해서 우리가 부채로 분류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자, 그다음 두 번째 선수금. 자, 먼저 받은 돈이죠. 우리가 계약했을 때 먼저 받은 돈. 그렇기 때문에 선수금은 부채고.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품이나 그런 원재료를 사오고 그거 나중에 돈 줄게요 라고 해서 어음 형태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부채라는 거죠. 그래서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정 과목에 대해서 그게 자산이냐 또는 부채냐 또는 자본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형태의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것, 즉 자산, 부채, 자본을 분류를 하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그러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교재에 그러한 예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직접 많이 풀어보셔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기출 문제 볼게요. 다음은 2016년 12월 31일 자료이다. 자, 자본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본금을 구하는 문제. 자, 보시면 보기에 뭐 현금, 단기차입금, 외상매입금 등등등 여러 가지 계정 과목과 그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이것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우리가 자본금이라는 건 우리가 방금 배웠죠. 자본이에요. 자, 자본금이라는 것 자체가 자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곧 자본을 구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자본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아까 방금 봤죠? 자, 자본이라는 거는 자산에서 뭐를 빼라? 부채를 빼라. 그러면 자본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자산, 부채를 알아야 되는데, 자, 밑에 보시면 자산이 얼마다, 부채가 얼마다라고 나오는 것 대신에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그리고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산 또는 부채로 분류하는 그러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자산은 얼마일까요? 자, 자산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현금 30만 원, 자산이죠? 자, 30만 원. 자,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은 뭐예요? 우리가 부채죠. 자, 부채. 단기 차입금 우리가 돈 빌린 돈. 그래서 부채는 자, 단기 차입금 40만 원이고. 자, 그 다음 외상 매입금은 자, 우리가 부채죠. 자, 25만 원 부채고. 자, 그 다음 외상 매출금은 자, 반대로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그래서 30만 원. 자, 그 다음 비품.
비품은 우리 회사의 자산이죠. 그래서 40만 원. 그다음 건물은 우리 회사 자산. 그래서 70만 원. 그리고 지급어음. 지급어음은 우리 회사의 부채죠. 그래서 10만 원. 그리고 받으러움. 우리 회사의 자산이겠죠. 그래서 자산 20만 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더해보시면, 자, 자산이 쭉 더해보시면 금액이 190만 원. 자산은, 자, 이거 다 더하면 190만 원. 그리고 부채. 부채는 75만 원이 나와서, 즉, 우리가 자본을 구할 때는 자산 마이너스 부채. 190만 원 마이너스 75만 원 해서, 자, 정답은 1번. 115만 원이 우리 회사의 자본금, 즉 자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